안녕하세요. 예, 지난 12월 1일 아침에 로봇주에 대해서 한번 올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최근에 로봇주들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금요일 날 클로봇이 상한가 근접하는 급등을 하면서 마감되고, 그래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 시세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느냐, 이건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앞으로 시장 전개되는 시장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로봇주의 그 버블이 가장 심하게 형성될 것이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로봇주의 그 버블은 굉장히 크게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 최근의 어떤 상승을 감안한다면 적절하게 좀 쉬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최근 급등에 대한 반작용도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막 따라가게 되면 아무리 추가적으로 나중에 상승을 하게 되더라도 중간에 흔들리는 과정에서 아웃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로봇주들을 지금 현재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날 로봇주 전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로봇 전체 밸류체인에 대해서 로봇을 근육을 담당하는 부분, 손, 그리고 몸, 그리고 머리, 그리고 이제 이동, 이 물류 쪽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정, 생산 공정, 그 다음에 이제 수술, 그리고 교육, 생활, 로봇, 청소기 등등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 그동안 그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로봇주는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비교를 한번 볼까요? 지난 1년 동안인데요. 1년 동안 로봇주 전체의 상승은 70%, 74% 정도 되는데, 꾸준히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 중에 이제 로보티즈가 1000배가 올랐습니다. 1000배란다. 10배가 올랐습니다. 1000%. 그 다음에 원익 홀딩스, 아직 상장되지 않은 원익 로보티스 자회사 손가락 부분 제일 앞서간다고 하죠. 그 부분이 이제 작용하면서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클로봇이 올랐습니다. 클로봇, 그 다음 사면,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로봇주들을 신규로 대응한다,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집니다. 주가를 보면 길게 놓고 보면 아직도 덜 오른 것처럼 보이죠. 로보티즈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로보티즈를 빼고 보면 나머지들도 안 오른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 단기적으로 놓고 볼 때 지금 9월 1일부터도 로봇주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11월 달 들어서 더 강화되고 있죠. 한번 쭉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 전체보다는 낫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 좀 힘이 좀 덜하죠. 그다음 유로메카 협동 로봇인데, 두산 로보틱스랑 비교하면 유로메카가 좀 가볍게 움직이고 있고, 로보티즈는 말해 뭐해 그냥 계속 가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로보티즈랑 똑같이 그 액추에이터를 하는 하이젠 RNN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로보티즈보다 좀 많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이제 사실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SPG 한을 풀고 있는 중이고요. 똑같이 이제 감속기 하고 있는 SBB테크가 SPG를 따라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닉스 로보틱스, 헬성 에어 로보틱스, 할라캐스트도 잘 움직이고 있죠. PNS 로보틱스 최근에 워낙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잘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 로봇 고용이 좀 쉬어가고 있고, 고용은 일반 현재 상장된 로봇주들과 움직임이 좀 교차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료 로봇들은. 엔젤 로보틱스는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접근하기는 좀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유진 로봇, 휴림 로봇 이런 것들은 대중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에 2,000원에 거래되던 게 지금 벌써 16,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그리고 에브리버스는 절대 거래가 좀 작은 편이고요. 청소 로봇이죠. 그 다음에 공장, 반도체 생산 공장에 들어가는 산업 로봇, RS 오토메이션. 움직일 때 됐는데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는 사실 17,000원 정도 넘어가서 접근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나우 로보틱스, 로보스타,
그다음 미래컴퍼니. 미래컴퍼니도 평소에 거래 없다가 한 번씩 움직일 때 툭툭 움직여주죠. 그다음 대중들이 제일 좋아하는 슈링 로봇. 뭐 엄청나게 거래되고 하는데 얘도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그다음 원익홀딩스, 유일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도 지금은 접근하기가 조금 부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인테크는 사실 2차전지 생산 공정이죠. 근데 이제 AMR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T로보틱스도 AMR이고요. 보이온텍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TXR 로보틱스. 최근에 조금 이제 좀 투기적인 어떤 거래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무벡스, SP 시스템, 그리고 클로봇. 클로봇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클로봇과 시메스는 같은 개념인데 시메스보다는 클로봇이 낫다. 예. 그리고 로보로보.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 로봇주들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세가 현재 로봇을 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신규로 살까 말까 이 고민은 조금 미뤄라. 지금 들어가면 물론 부담되고 경쟁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가 더 강하게 빠르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 영역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세를 즐기는 그런 영역이지, 로봇주를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신규로 들어가서 뭘 하겠다, 이거는 사실 욕심인 거고요. 좀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세를 개별적으로 한번 볼까요? 개별적으로.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한번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길게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시작됐죠. 사실은 2023년도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3만원대 있던 게 8만원까지 그냥 붙어버릴 때 얘 혼자 제가 그때 기억들 나실 겁니다. 2022년 12월 달에 계속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움직임이 남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좀 무겁죠. 그리고 신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로메카 개인 물량은 거의 없다. 대신 좀 가볍게 움직이고 있다. 로보티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이따 가격을 한번 볼 텐데요. 그 다음에 하이젠 R&M. 하이젠 R&M이 로보티즈보다는 좀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SPG 최근에 급등했고요. 3만원대부터 그냥 2배 이상 78,000원까지 그냥 바로 붙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SBB테크는 똑같은 이제 감속기죠. 근데 이제 초전매 감속기, 하모니 감속기라고 하는 SBB테크는 사실 얘도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SPG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닉스 로보틱스, 해승에어 로보틱스, 한라캐스트, PNS 로보틱스. 저게 이제 개인들이 되게 매매를 많이 하는 거고요. 고용도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근데 고용은 좀 특이한 경우죠.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3D 검사 장비. 그 검사 장비를 이용해서 의료 수술 로봇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겁니다. 큐렉소, 정형외과 수술 로봇이고요. 엔젤 로보틱스는 재활 로봇. 얘도 지금 현재 움직임은 괜찮습니다. 유진 로봇은 굉장히 투기적으로 움직이죠. 에브리봇 2024년 초에 한번 난리가 났었죠. 혼자서. RS 오토메이션은 17,000원 넘어서고 16,000원 넘어서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거래가 좀 수반되면서 나우 로보틱스도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좋습니다. 로보스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래컴퍼니는 평소에 거래 없으니까 패스하고, 효림 로봇은 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죠. 지금 신용 많이 붙었다가 지난번 올라갈 때 다 정리된 거, 그리고 지금 최근에 좀 쉬어갈 때 다시 또 유입되고 있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개인들 물건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더 가는 거고요. 유일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코인테크는 볼 필요 없고 아직까지. T로보틱스도 아직 거래가 좀 더 돼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거래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TXR 로보틱스 어제 좀 많이 올랐죠. 현대무벡스도 마찬가지고 SP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클로봇이 어제 지금 시장이 가장 화끈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 CMS도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클로봇 움직이고 CMS 움직이거든요. CMS가 움직이는 척하면 클로봇이 더 붙어버려요. 이렇게 볼 수 있고, 로봇주들을 가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난
제가 12월 1일 날 아침 방송에 올려드릴 때 이제 그때 종가가 11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가격들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그날 기준으로 12월 1일 아침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클로봇입니다. 클로봇이 60% 상승을 했고요. 그날 종가가 45,000원이었는데 65,200원. 그 다음 많이 오른 게 유진로봇, 개인들이 좋아하는 유진로봇이 12,200원이었는데 16,920원. 그 다음 많이 오른 게 이제 로보티즈 233,500원이었는데요. 302,500원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 많이 오른 게 한라캐스트. 한라캐스트도 14,000원, 15,000원 사이에서 대응하기가 아주 좋았거든요. 저희 메인폴드에서는 이미 로봇주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입장이니까 대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오른 게 오닉홀딩스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메스, 그 다음에 삼연 이렇게 2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가격, 걸리는 가격들을 계속해서 지난 12월 1일 올려드렸잖아요. 지금 3차 가격, 올려드렸던 가격을 넘어선 종목이 현재 클로봇이 유일합니다. 클로봇은 현재 여차하면 75,000원, 99,000원까지도 열려있는데 대응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럼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봇주를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고, 어차피 시장의 중심적인 역할들을,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로봇주인데, 대신에 지난 11월 5일부터 25일까지 시장이 조정받는 구간에서 로봇주들의 타격이 어떻습니까? 가장 크게 나타났죠. 그저께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AI발 리스크가 또 발동하면서 특히 오라클, 브로드컴이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오라클도 투자 금액을 조금 줄이겠다. 주가가 막 급락하니까 그런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어떤 AI 쪽에 대한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뭐냐면, 돈은 그렇게 들어가는데 결과가 있냐? 실제 돈을 버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AI 쪽은 예전에 지난번 AI 가치사슬 방송을 해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투자를 통해서 데이터의 플랫폼 기업들은 데이터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현재 여기서 뭐 마땅하게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 물론 시장에서는 그걸 요구하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경계감이 있는 상태에서 가이던스가 좀 약화되니까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할 것이고 돈은 더 나갈 것이고 현금은 좀 부족해진다. 메이저 기업들조차도.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거든요. 그에 따른 어떤 부분들이 내일 아침에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타격은 어디서 가장 크게 나타나냐면, 최근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로봇주들도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그러나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보면 주간 단위로 볼까요? 한 달 단위로. 자, 로봇주 최근 한 달 동안,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SPG가 152% 올랐고요. 로봇주 전체 20% 올랐고, 뭐 보면 클로봇이 70%, 로보티즈는 덜 움직였죠. 삼연이 82%, 한라캐스트 90%.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 70% 이상씩 오른 종목들은 내일 아침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한 주간 보면 지난주에 기간을 다시 해야 되죠. 자, 지난주에 클로봇이 53% 올랐습니다. 유진 로봇이 35% 올랐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이런 종목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격을 받는데 좋은 가격에 편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 메인폴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반응할 필요 없고요. 버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쉽게 안 꺾이거든요, 이게. 지금 로봇주가 이렇게 급등했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들, 시장에 대한 리스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타격을 받을 때 타격을 받지만, 받을 때는 크게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느냐,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시 돌리게 되죠. 근데 무서워서 던지고 나면 다시 돌릴 때 막상 밀릴 때 팔고 밀렸는데 내가 판 가격보다 빠졌는데 돌려버릴 때 순간적으로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멘붕이 빠지는 거지 뭐. 내가 판 가격보다 높아졌는데 사기도 부담스럽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또 용기를 내서 사요.
사면 어떻게 될까요? 사는 순간 그래서 조금 올라가도 팔게 되고 조금 밀려도 팔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 다음 시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주식을 잘 가지고 있던 주식도 못 가지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던 로봇주들 매매 안 하신 분들도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사실. 웬만하면 또 매매해봤고, 가져본 적도 있고. 그런데 주가가 막 급격히 올라가는 구간에서 왜 내 손에 잘 없냐 하면 중간에 나타나는 그 얕은 시세 변동을 극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팔아요. 무서우니까. 이익을 남겼으니까 챙겨야 되니까. 근데 파는데 팔고 좀 밀리죠. 밀릴 때 또 살려니 혹시 더 빠질까 싶어서 못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판 가격보다 조금 낮았을 때 또 잽싸게 판 거 다시 사놓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고 더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물타기 좀 해야 되나? 하다가 다시 내 평균 단가 오면 팔아버리잖아요. 팔아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섣불리 매매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조금 남았다고 이익을 챙기거나 조금 밀렸다고 불안해서 던지게 되면 그 다음 움직일 때 내가 재차 참여를 못하게 돼요. 참여를 설령 한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굉장히 짧은 구간에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어제 뉴스에 나왔던, 어제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물타기 하다가 2대 주주가 됐다. 무슨 종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대 주주가 됐는데 본전돼서 팔았다고 하잖아요.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물타기의 최상의 결과는 본전에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로봇주를 들고 계신 분들, 수익이 나신 분들은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수익 반납할 때까지 한번 가보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 물론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시세도 체크를 해야 되고 시장 전체도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매매폴더 이용하시면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 없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규로 로봇주를 좀 사고 싶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대응하는 게 좋을까? 현재로서는 로보티즈도 올라가고 사면도 올라가고 한라캐스트도 올라가고 클로버도 올라가고 여러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나머지 전체 로봇주들이 올라가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일 강하게 또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밀려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 가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죠. 지난 12월 1일 올려드렸던 가격에 비해서 상승률은 10%밖에 안 되니까 사실 지난주에 로봇주들이 많이 움직였다 하더라도 오른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 접근하기 좀 괜찮은 종목이 하이젠 RNN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전체적으로 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엔젤 로보틱스도 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도 지금 현재 좀 접근하기 괜찮다. 그 다음에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접근하기 괜찮죠. 근데 클로버스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갈까요? 클로봇은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도 로봇은 크게 세 개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클로봇. 클로봇이 왜 대단할까? 왜 이렇게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일까? 로봇이, 제가 쉽게 표현해드리면 로봇이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는 PC, 데스크탑 혹은 노트북이라면 클로봇은 윈도우예요. 윈도우. OS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클로봇은 로봇 사용 대수가, 그러니까 로봇 생산 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클로봇은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로봇이든지 여기 보시면 핵심 사업 구조에 서로 다른 제조사의 로봇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제어를 해준다. 이게 클로봇의 핵심이거든요.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마진이 엄청나게 나는 거죠. 왜냐하면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여기 보시면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로봇 시대가 되고 로봇이 많아질수록 물론 모든 로봇의 OS를 클로봇이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로봇 회사들이 로봇을 만들 때 플랫폼까지 OS까지 다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나머지 그런 게 잘 없거든요. 그러면 사서 쓰면 되잖아요. 있는 거 이용하면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모든 로봇에 적용이 된다. 클로봇의 OS는. 그러니까 로봇을 많이 쓸수록 클로봇의 소프트웨어 가치가 커지게 되는 거고요. 현재 시장에서 이 클로봇을 대신할 만한 회사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로봇 밸류 체인에도 말씀드린 대로 로봇 두뇌 영역에 해당되는 게 시메스랑 클로봇이 있죠. 한번 볼까요? 시메스는 AI 3D 비전 이걸 읽어내는 부분이고, 클로봇은 운영하는, 로봇이 돌아가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클로봇이다. 그래서 클로봇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로봇 수가 늘어날수록 클로버스의 존재 가능성, 클로버스의 위치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진이 굉장히 크죠. 로봇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OS를 판매하는 거니까 돈을 굉장히 잘 벌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리스크도 있죠. 다른 외국의 중요한 테슬라의 OS를 쓴다든가 이렇게 되면 되겠지만, 그럼 테슬라가 주겠습니까? 잘 안 주죠. 아무튼 일단 기본적으로 로봇 생산 하드웨어적인 어떤 측면에서 대규모 설비 라인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가는 거니까 돈을 잘 벌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클로봇이 잘 움직이는 것이고, 저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내일 아침에 로봇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따라가면 안 된다, 일단. 그럼 여기서 올라가면 어떡하지? 냅둬라. 내가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로봇 더 올라가는 거를 내가 탐내는 건 욕심이잖아요. 다음 기회를 노려야죠. 여기 올라가다 한번 맞아준다면, 한번, 반작용이 좀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반작용에 의해서 주가가 팍 빠질 때, 크게 밀릴 때, 잽싸게 사야 되느냐? 아니다. 그 밀리는 구간이 발생할 때 밀리게 되면 밀리는 동안에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을 땅에 떨어뜨리면 땅바닥에 맞고 툭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진동이 계속 되다가 멈춘다고요. 그때까지 좀 지켜본 후에 다시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어떤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고, 반면에 현재 로봇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내일 아침에 시장 엄청나게 빠지더라도 일단은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은 로봇주 중에 뭘 해봐야 된다? 램보 로보틱스, 로보티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면 되고요. 얘네들이 안정적으로,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움직이면 클로버 같은 경우, 시메스 같은 경우, 할라캐스트, 사면 이런 애들 또 더 강하게 치죠. 유진로봇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따라가지 마시라. 일단은 그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로봇은 어떻다? 로봇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갖고 계시던 분들은 새롭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때까지 좀 기다리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